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늘은 호르몬 3점 수능 테스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볼게요. 표 가는 호르몬 ABC에서 특징 기억 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억 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BC는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항이뇨 호르몬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특징 볼게요. 이자에서 분비된다. 그럼 이자에서 분비되는 건 글루카곤 하나밖에 없죠. 얘는 동그라미가 한 개여야 되고요. 교감신경에 의해 분비가 촉진된다. 오늘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두 개여야 하고요. 그 다음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한다. 그럼 얘도 동그라미가 하나여야 되네요. 항이뇨 호르몬 하나에 해당하니까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니은이 이미 동그라미가 두 개죠.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이 동그라미 X가 돼야 되고 교감신경에서 의의 분비가 촉진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고, 그러면 기억이 XOX, 디귿은 XXO. 자, 이렇게 되겠군요. 그렇다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항이뇨 호르몬 중에서 특징 두 개를 갖고 있는 호르몬이 뭘까요? 이자에서 분비되고 교감신경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는 것, 글루카곤이잖아요. 그래서 B가 동그라미가 두 개니까 B가 글루카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는 A는 에피네프린이겠죠. 그리고 교감신경에 의해 분비가 촉진되지 않는 C는 항이뇨 호르몬이 되고, 항이뇨 호르몬에 대해서 동그라미인 디귿은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다. 나머지 기억이 이자에서 분비된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기억. A와 B는 모두 X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기억은 이자에서 분비된다. 이다. 역시 맞는 말이 되겠고, 디귿. A와 C는 기량작용을 통해 혈당량을 조절한다. 라고 했는데, 에피네프린하고 항이뇨 호르몬은 기량작용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이 1리터의 물을 섭취한 후 시간에 따른 단위시간당 오줌 생성량과 오줌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단위시간당 오줌 생성량과 오줌 삼투압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물을 섭취했죠? 그럼 혈장 삼투압이 내려가겠지. 그렇죠? 그러면 ADH 분비가 억제되고요. 묽은 오줌, 다량 배설. 묽은 오줌이니까 오줌 삼투압 내려가요. 다량 배설이니까 오줌 생성량 올라갑니다. 그럼 기억이 오줌 생성량, 니은이 오줌 삼투압. 그렇죠? 묽은 오줌, 다량 배설. 요걸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진한 오줌, 소량 배설.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다. 아니죠. 틀렸고요. 니은. 혈장 삼투압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 물 먹기 전에가 더 높잖아. 그래서 맞는 말이고. 디귿.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디귿도 틀립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혈장 삼투압, 오줌 삼투압. 그렇죠? 오줌 삼투압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수능엔 나옵니다. 삼투압이라는 단어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라? 뭘로 바꿔라? 농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렇죠? 오줌 농도. 진한 오줌, 오줌 삼투압이 높은 거고, 묽은 오줌, 오줌 삼투압이 낮은 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연습하면 하나도 어려울 거 없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암 환자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분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뇌하체 전엽과 뇌하체 후엽 중 하나이고, 그럼 ACTH는 전엽에서 나오니까 전엽입니다. 이 환자의 암세포에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다. 기억 볼게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의 표적세포는 암세포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지. 부신 겉질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아니라 어디야? 부신 겉질이겠죠. 그래서 기억 틀린 말이고, 니은. 기억은 뇌하체 전엽이다.
ACTH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옵니다. 디귿 이 환자의 혈중 당질 코르티코이드 농도는 정상 범위보다 높다. 그렇지. 이 암세포가 ACTH를 분비하니까. 그러니까 정상 범위보다 높아야 돼요.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까요? 그린 가는 정상인에서 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른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나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기억과 니은을 나타내는 것이다. X와 Y는 각각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중 하나이고 기억과 니은은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포도당 농도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인슐린이라고 했으니까 니은이 인슐린이에요. 기억은 반대니까 글루카곤. 그러면 호르몬 기억이 글루카곤이니까 X는 알파세포가 되겠고 호르몬 니은이 인슐린이니까 Y는 베타세포가 됩니다. 그럼 기억은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요거 글루카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 되겠네. 니은 Y는 알파세포이다. Y가 베타예요. 틀렸고요. 기억과 니은은 혈당량 조절에 기량적으로 작용한다. 요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그림은 정상인과 어떤 환자에게 각각 포도당을 100g씩 섭취하게 한 후 정상인과 이 환자의 혈당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환자는 선천적으로 인슐린의 분비량에 이상이 있는데 근데 그래프를 딱 보니까 이 환자의 혈당량이 정상 범위 아래로 막 내려오잖아요. 혈당량이 정상 범위 아래로 정상인보다 인슐린 분비가 뭐하다는 얘기지?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인슐린 분비가 적다 또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정상보다 혈당량이 높아야 되잖아. 근데 이건 낮아졌으니까 이거는 과다하다라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기억. 이 환자는 정상인보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된다. 맞는 말 되겠고 니은 인슐린은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를 촉진한다. 틀렸어요. 그쵸? 글리코젠 합성 촉진이잖아. 네, 틀렸고요. 디귿 포도당 섭취 시점에서부터 T1까지 혈당량의 변화량은 이 환자에게서가 정상인에서보다 크다. 지금 뭐 변화량은 당연히 환자가 더 크잖아. 그래서 디귿 맞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각각 정상인과 비만인 사람 A에서 하루 동안 혈중 인슐린 농도와 혈당량의 변화를 표는 정상인과 A에서 키와 체질량 지수를 나타낸 것입니다. A는 비만인 사람 A는 혈중 인슐린 농도가 정상인보다 매우 높죠. 그치? 이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건 비슷비슷하네요. 그치? 그리고 체질량 지수는 정상인과 A가 키가 같으므로 몸무게는 A가 더 뭐 할 거야? 더 무거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는 당연히 A의 체질량 지수인 니은이 정상인의 체질량 지수인 기억보다 더 큰 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 기억. A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었다. 베타세포가 파괴되었다면 인슐린이 안 나올 텐데. 그렇죠? 인슐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말 되겠고 기억은 니은보다 크다 라고 했는데 니은이 기억보다 크죠. 그래서 틀린 말 되겠고 디귿 A는 정상 범위의 혈당량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인보다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죠. 인슐린이 왜 과다 분비될까?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해서 이 인슐린의 표적세포들이 신호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인슐린 저항성에 의한 당뇨병 환자. 비만인 사람이 이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 나는 어떤 정상인에서 식사 후 시간에 따른 혈중 X와 Y의 농도를 다는 이 사람이 운동 시작 후 시간에 따른 혈중 Y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XY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식사하고 올라갑니다.
X는 인슐린이고 식사하니까 떨어집니다. Y는 글루카곤이네요. 운동하니까 올라가네요. Y 글루카곤이죠. 기억. X의 분비를 조절하는 중추는 척수이다. 호르몬 분비 어디서 조절하죠? 간내 시상하부가 중추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되겠고. 니은. Y는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글루카곤 알파세포 맞죠? 디귿. 다에서 혈중 글루카곤의 농도는 운동 시작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 맞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볼까요? 그림은 정상인과 환자 A, B에서 동일한 식사를 한 후 시간에 따른 혈당량과 혈중 인슐린의 농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당뇨병 환자와 이자의 베타세포가 정상 기능을 나타내는 당뇨병 환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파괴된 환자를 1형 당뇨병, 그렇죠? 그 다음에 인슐린은 정상 분비되는 당뇨병 환자를 2형 당뇨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여긴 정상인이고 A는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죠. 그렇죠? 1형 당뇨병입니다. 베타세포 파괴. 그렇죠? B는 인슐린 잘 나와요. 쭉 인슐린 농도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인슐린 농도가 매우 높아. 이거는 표적세포가 말을 안 듣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2형 당뇨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기억. A는 이자의 베타세포가 파괴된 당뇨병 환자이다. 맞고요. 니은. B에서 인슐린의 표적세포는 인슐린에 정상적으로 반응 안 하죠. 그렇지? 그래서 틀렸고. 왜냐면 인슐린 되게 많이 나오는데 혈당량 조절이 잘 안 되잖아. 그렇죠? 디귿. 식사 직후 A에게 인슐린을 투여하면 T1일 때의 혈당량은 투여하기 전보다 낮아진다. 그치. A는 인슐린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슐린을 넣어주면 그러면 인슐린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요거 맞는 말.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 몇 번 됩니까? 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9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의 시상하부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삽입하여 시상하부의 온도를 변화시켰을 때 시상하부의 온도 변화에 따른 체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 보면 시상하부의 온도를 딱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자극일까? 저온 자극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열 방출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체온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 38도가 기준온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상하부의 기준온도. 시상하부의 기준온도가 38도인데 그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시상하부의 온도를 인위적으로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38도 이상으로 올려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이때는 무슨 자극으로 작용했겠어? 고온 자극으로 작용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열 발생량을 줄이고 열 방출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체온이 어떻게 돼?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기억.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이다. 맞는 말이고, 니은. 단위 시간당 체내 열 발생량은 2에서가 1에서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 체온을 막 올리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열 발생량이 많아졌으니까 체온이 올라가겠지. 1에서는 38도 유지되고 있고요. 그렇지? 2에서는 지금 온도가 올라왔는데 체온이 올라왔는데 지금 더 올라가죠? 열 발생량이 늘어난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맞는 말 되겠고.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1에서가 2에서보다 많다. 체온 올릴 때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열 방출량을 줄입니다. 모세혈관을 수축시키면 혈액량이 줄겠지. 그러니까 1이 많고 2가 적어야 되죠. 디귿도 맞는 말이 되네요. 정답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시상하부 온도가 뭐보다 높으면 설정 온도보다 높으면 고온 자극, 낮으면 저온 자극이 되는 거고, 체온이 높은데도 계속 열이 나는 경우 있죠. 그때는 시상하부의 설정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문제들도 또 나오니까 또 연습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그린 가는 정상인에서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는 이 사람에서 혈당량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 경로와 신경에 의한 조절 경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시상하부에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이거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신경에 의한 조절. 시상하부에서 티록신 분비 촉진시키는 거. 요거는 호르몬에 의한 조절. 그러니까 B가 호르몬, A가 신경. 이렇게 되겠고. 그럼 기억 A는 신경. 맞는 말. 니은. 기억은 열 발산을 증가시킨다. 근데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면 혈액이 피부 쪽으로 안 와. 그럼 열을 발산시키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말. 감소시킵니다. 디귿. 혈당량이 정상 범위보다 높아지면 나가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에피네프린 분비 촉진, 당질 코르티코이드 분비 촉진. 그 결과 혈당량 상승. 그러면 언제 나가 일어나겠어? 낮아질 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디귿 틀린 말. 10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볼게요. 그린 가는 정상인에서 시상 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을 고요. 나와 다는 이 사람에서 시상 하부 온도가 T1일 때와 T2일 때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과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 중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값은 온도가 높을 때 기억값이 내려가죠. 온도가 높아지면 기억값이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체온이 높을 때 뭘 줄여야 되지? 열 발생량을 줄여야 되지. 이렇게 기억이 발생량일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한번 보세요. 나는 피부 모세혈관이 수축했죠. 그렇지? 이건 언제일 때? 추울 때. 그렇죠? 그래서 저온 자극일 때. 체온이 낮을 때야. 그렇죠? 나는 혈관이 확장됐죠? 이 열방출량 늘리는 거잖아. 그렇지? 더울 때. 고온 자극일 때. 체온이 높을 때. 이해됐죠? 기억. 기억은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이다. 맞는 말이고. 발생하고 발산하고 막 헷갈리죠. 이거 좀 잘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니은. 나는 T2일 때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 어때? 저온 자극이잖아. T1일 때겠지. 이거 틀린 말. 디귿. 혈중 티록신의 농도는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라고 했는데 T2일 때 뭐야? 더울 때죠. 그렇지? 더울 때는 티록신 농도를 줄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T2일 때가 낮다가 돼야 되네. 그럼 디귿도 틀려요. 그러면 기억만 맞으니까 정답 1번이 됩니다.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붕증 환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이다. 요붕증은 ADH 분비가 너무 적어서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정상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질병이라고 했죠. 자, 기억과 니은은 모두 정상인에 비해 많은 양의 오줌이 생성이 되는데 기억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습니다. 니은은 콩팥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이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이죠. 마치 당뇨병하고 비슷한데 그림은 정상인과 기억 니은에게 수분 공급을 중단하고 중단 이후 시간에 따른 오줌의 삼탑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정상인은 뭐? 정상인은 수분 공급을 중단하면 ADH 분비가 촉진되면서 진한 오줌 소량 배설하겠죠. 오줌 삼투압이 높아져. 무슨 오줌? 오줌 삼투압이 높아지는 건 진한 오줌. 오줌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소량 배설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인은 진한 오줌 소량 배설이 되는데 이 X와 Y는 오줌이 진해지지 않고 오줌량이 줄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X는 ADH를 투여하자. 그러니까 오줌이 진해졌어. 그럼 어떤 사람이야?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X가 기억이 되겠지? Y는 ADH를 투여해도 그래도 오줌이 진해지지 않죠. 그럼 이건 뭐야? 호르몬 수용체에 문제가 있는 니은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X는 기억이다. 맞는 말이고, 니은, Y는 항인효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호르몬 수용체에 이상이 있는 거니까 틀린 말. 디귿, 정상인에서 단위 시간당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는 수분 공급 중단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 라고 했는데, 지금 수분 공급 중단 시점일 때보다 T1일 때 어때요? 오줌이 더 진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제가 높은 거야? T1일 때가 ADH 농도가 더 높은 거잖아. T1일 때 높다. 수분 공급 중단 시점에서 낮다. 수분 공급 중단 시점일 때가 낮다. 맞는 말 되네. 기억, 디귿.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는 정상인에서 기억에 따른 오줌 삼투압을, 나는 이 사람에게 수분 공급을 중단했을 때 니은에 따른 오줌 삼투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혈장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혈장 삼투압은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진한 오줌 소량 배설이잖아.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오줌 삼투압도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가 니은이 혈장 삼투압이겠지.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오줌량이 많아지면 오줌 농도는 묽어지죠. 그치? 그러니까 오줌량이 많아지면 묽어지고 오줌량이 적어지면 진해진다고. 그래서 농도와 오줌량과 오줌 농도는 반비례. 그러니까 오줌량과 오줌 삼투압도 반비례. 꼭 반비례는 아니지만 거꾸로 가겠죠. 그러니까 기억이 뭐가 돼? 오줌 생성량이 되겠죠. 자, 그럼 기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혈장 삼투압이다. 틀렸네. 니은, 간내의 시상하부에서 혈장 삼투압을 감지한다. 그쵸? 그래야 항상성 조절을 할 수 있으니까. 디귿,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는 P2에서가 P1에서보다 높다. 혈장 삼투압 높아지면 항인효 호르몬 농도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P2가 높죠. 맞는 말. 니은 디귿.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삼투압 조절이 많이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이 처음 대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삼투압과 농도, 그쵸? 그다음에 오줌 생성량, 이런 수치가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안다고 해도 실전 문제에서 막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볼게요. 다음은 혈장 삼투압 조절에 대한 자료이다. 생쥐 A와 B는 정상이며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그림은 A에게 기억을, B에게 니은을 섭취하게 한 후 시간에 따른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물과 소금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A는 볼까? 뭔가 섭취했더니 오줌 생성량이 늘었어. 당연히 물 먹은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뭔가 섭취했더니 오줌 생성량이 팍 줄었어. 소금물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A에게 기억을 먹였다고 했으니까 기억이 물, B에게 니은을 먹였다고 했으니까 니은이 소금물, 이렇게 되네. 기억은 물이다. 맞아요. 니은, A에서 혈장 삼투압은 기억 섭취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높다. 잘 보세요. 물을 섭취해. 그럼 혈장 삼투압이 빡 내려가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줌 생성량이 늘어나면서 혈장 삼투압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이게 바로 팍 올라가냐? 아니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섭취할 때 T1일 때 누가 높아요? 당연히 섭취 시가 혈장 삼투압이 높죠.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되는 겁니다. 디귿, B에서 혈중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는 니은 섭취 시점일 때가 T1일 때보다 낮다라고 했는데, 니은을 섭취하면은 혈중 삼투압이 확 올라가겠죠. 그치? 그럼 ADH의 농도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혈중 항인용 호르몬의 농도는 섭취하는 시점이 낮고 T1일 때가 높죠. 그래서 니은 섭취 시점일 때가 낮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돼요. 14번 문제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죠?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상성 조절 3점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